은행에 뭡니까? 은행 측에 미기 예금은 아직 그죠? 입금 잡지 않는 플러스의 금액은 X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은행이 그죠? 회사는 지금 입금을 잡았는데 아직 기입하지 않는 은행에서 플러스의 금액은 이 X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이 5개의 그죠? 내역을 우리는 어디 쪽에 그죠? 이 해당 금액이 어디 쪽에 그죠? 우리가 반영해야 될지 그걸 알아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의 송금만 있죠. 여기 볼게요. 거래처의 송금만 그죠? 1,500원이 은행에 입금 처리되었는데 입금을 잡았는데 송금한 은행에 입금이 들어왔는데 아직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회사에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회사에서 입금됐으니까 얼마를 잡아야 돼요? 회사에 1,500원 플러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입금됐는데 회사한테 안 밝혀졌으니까 은행에서는 입금 잡았고 회사는 아직 통보 안 했으니까 회사의 계정에 플러스 1,500원을 잡아야 되는 거다. 그죠? 두 번째, 은행에 부과한 은행 수수료가 아직 장부에 미정리되었다. 그럼 이거는 회사에 아직 장부에 안 뺐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얼마 빼야 돼요? 200원 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세 번째, 발행한 수표 중에서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했다고요. 그럼 당좌예금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당좌예금 감소로 처리하니까. 그런데 아직 은행에서 인출하지 않았죠. 그럼 은행에서 안 뺐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봐, 은행에서 뭡니까? 얼마를 빼야 돼요? 1,100만 원 걸 빼야 된다 이거죠. 은행에서 빼야 된다. 은행에서 빼는 게 바로 뭡니까? 기발행, 그죠? 기발행했는데 그죠? 미인출 수표가 있어요. 두 개라고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요. 잘 힘들면 두 개를 딱 아셔야 돼요. 은행에서 기입하지 않은 거랑 그죠? 인출이 아직 안 된 수표 있죠. 두 개를 딱 봐야 돼요.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러면 이거 볼게요. 거래처로부터 받아 예입한 수표 600이 부도 처리되는데 은행부터 송지 못 받아. 그럼 부도니까 회사에서 얼마 빼야 됩니까? 600을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행은 뺐는데 회사는 안 뺐으니까 600을 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은행에서 뭡니까? 미기입이니까 여기 X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은행 측은 3번하고 뭡니까?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X를 구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 1번, 2번, 4번 이렇게 반영해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금액을 해서 요게 나와 있는 저 금액을 잠깐만 요 금액 X를 구한다 이거죠. 한 단계 더 나간 문제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옮기면 돼요. 여기에 빼고 1,500원 빼고 여기에 200원 빼고 그래서 600원 빼고 그럼 다 합하면 800원을 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700원이 플러스 되니까 얘는요 12,500원이 된다 그죠? 그럼 요 금액은요 12,500원이 될 거다 그죠? 그럼 기발행 요 수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회사 2번, 3번은 은행에서 마이너스 뭡니까? 그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빼서 1,100원을 빼면 뭐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요 금액이 800원이 돼야지 뭡니까? 800원이 돼야지 요거랑 해서 12,5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미지급의 예금은요, 미기입의 예금은 바로 800원에 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추론한 문제죠. 항상 이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해당 있죠. 이 지금 누락된 이 거래가 도대체 어느 쪽에 조정해야 될지를 모르면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리죠, 솔직히.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물론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은행 쪽에 두 개밖에 안 나타나요. 대부분 은행 쪽에 두 개고, 물론 문제를 위해서 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그저 기발행, 그저 미인출 수표하고 미기입의 예금 요 두 개가 있죠. 은행에서 조정할 항목이에요.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 하는 요것만 좀 일단 익혀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회사에서 조정한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잘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29번
얘는 뭐냐면 교환 취득이 됩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매각했다는 거고, 매각은 현금의 등가를 맞추기 위해서 현금을 붙여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취득하는 공정가치보다 인시가치 처분 손실은 요거를 지금 파는 거잖아요. 요거를 여기에 팔한다. 만 원을 얼마 주고 판 거야? 13,000원 주고 팔았다고 보면 돼요. 그럼 3,000원이 뭡니까? 이거 아니고 4번 3,000원이 그죠? 이익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 원을 13,000원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게 간명하게 모형만 정확히 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자 보험인데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 상거래는 이자 보험이 우리나라에 보통 이자 보험은 무이자 보험이에요. 근데 시험은 꼭 있죠. 이자 보험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5월 1일 날 보험을 발행했는데 만기는 6개월 있다가 만기가 돼요. 그러면 무이자 보험이라면 10만 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얼마를 받겠다는 거예요. 9% 이자 보험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내가 만기에 도대체 얼마를 받냐 했을 때 이거는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이자 보험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먼저 만기가액을 먼저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도대체 이 이자 보험을 가지고 내가 만기에 얼마를 받을지를 구해야지만이, 그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할인했을 때 얼마를 받아야지 금액이 측정이 돼요.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만기가예요. 그러면 지금 만기가 되면 만기는 10만 원 하고 이자를 얼마 받겠습니까? 이자를 얼마 받는데요? 9%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럼 이자는 10만 원 곱하기 9%죠, 그죠? 그럼 이게 9,000원이잖아요. 9,000원을 더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죠? 9,000원인데 지금 여기에 만기가 얼마입니까? 여기 발행하고 만기가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여기 12분의 6만큼. 그러면 여기 이자잖아요. 그죠? 이 부분의 이자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4,500원 되겠습니까? 반이니까,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만기에 받는다면 104,500원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만약 6개월을 기다려가지고 만기까지 기다렸다면 이 금액을 받는 거예요. 원금 10만 원이랑 이자 있잖아요. 6개월치 해서, 그죠? 104,5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뭘 한 거예요? 그래서 할인한 거야, 할인. 언제 할인했습니까? 7월 1일 날 할인한 거예요. 7월 1일 날 할인했어요. 12%로. 그럼 불과 몇 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5월달 한 달, 6월달 한 달. 그러니까 2달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몇 달을 지금 못 참고 뭐예요? 얘를 지금 자금을 조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할인했을 때 첫 번째 장부가액을 찾아야 돼요. 해당 요거 오음에 있죠. 장부가액을 찾아야 돼요. 자, 만기 볼게요. 장부가액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우리는 2달 보유 10만 원인데 9%인데 얼마를 지금 보유했어요? 12분에 몇 달 보유했어요? 2달을 보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2달만큼은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4,500원이니까 이거는 얼마가 될까요? 1,500원? 그죠? 요 금액은 지금 현재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금액이 1,500원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금액은 장부가액은 10만 1,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곱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있죠. 요 시점의 할인 시점. 요 시점이 언제죠? X년도, 그죠? 7월 1일 시점이라고요. 요때 장부가액이 요거라고요. 요거 장부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처분 대가 있죠. 할인했을 때 은행으로 받는 있죠. 돈을 얼마 받았냐 이거죠. 이걸 만기가액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 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를 받겠습니까? 이 금액의 만기에서 얼마를 빼고 받을까요? 할인 얼마 했습니까?
12% 할인했죠, 그죠? 12달 12% 할인하는데 당연히 그죠? 이거 뭐 이자보다 더 많이 줘야지 할인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달치? 넉 달치를 할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10만 4,500원 이렇게 하고 여기 몇 프로 곱해요? 12% 곱하기 일단 넉 달이잖아요, 그죠? 남은 기간이 넉 달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할인한 금액이 얼마가 되냐 하면 요거는 4,180원이 됩니다. 요 금액이 있죠. 대가로 4,180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에서 요만큼을 빼고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받은 금액은 100,3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 정도의 장부가액이 있는데 뭡니까? 나는 지금 얼마를 받은 거야? 그죠? 320, 10만 30, 요거밖에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있죠. 1180원만큼은 지금 손해본 거 아닙니까?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대한 제가 풀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좀 잘 간명하게 간추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매번 나오니까 프레임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꼭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31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있죠. 얘는 뭐냐면 사채를, 그죠? 발행한 게 아니고 뭐야? 취득하는 자의 얘기다, 그죠? 이 사채를, 그죠? 우리가 지금 발행했는데 얘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인식할 이자 수익은 얼마냐? 물론 사채의 반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 사채를 발행한 사람 있죠? 사채 발행자 입장하고 투자자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할 때 좀 좋은 점이 있다면 사채 발행할 때 우리는 사채 발행한 거에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한번 볼게요. 1차 연도에 우리 이자 이때 연말에 인식할 수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죠?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나머지 표시 이자율은 10%니까 얘는 10만 원 줄 거고 11%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X1년도 이거 한번 보자. 자, 지금 내가 돈을 얼마 빌린 거예요? 951, 963을 빌린 거예요. 이만큼 빚을 졌다고 가정하면 돼요. 빚을 졌는데 요 금액에서 지금 이자를 얼마 줘야 되냐면 951, 963에서 내가 막 1년 동안 빌려줬으면 이자는 12%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2% 줘야 돼요. 근데 약정에 따라 얼마만 주는 거예요? 표시 이자를 10%만 주니까 1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12%만큼의 금액이 뭐예요? 여기는 실질적인 이자라고요. 요 금액이 결국은 곱하게 되면 114, 236이 돼요. 그러면 요 금액만큼은 이자 비용은 이렇게 되죠, 그죠? 되고 요 금액만큼이 14니까 14236 곱하기 951 14236 그다음에 951 966199 그럼 요 금액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금액은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1차 연도에 그죠? 삼각고원가죠, 그죠? 삼각한 원가고 이 이자 비용 얼마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뭐예요? 요 금액만큼이 114, 236 이렇게 될 거고 현금 얼마 주겠습니까? 10만 원 주고 요거 삼각을 해야 되죠. 이자만큼 4일차를 이렇게 삼각해서 114, 236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할 거고 이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지금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되죠.
이자수익도 똑같아요. 14, 114, 236이 될 거고. 얘는 현금을 받고, 그죠? 현금은 10만 원만 받아요. 여기가 만기 보유증권, 만기 보유 금융자산. 이렇게 해서 14, 236. 이렇게 매개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이에요. 얘 입장. 얘 입장에서 이자 수익은 요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채 발행자 입장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의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죠? 응용해서 같이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보죠.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주식이네요. 평가를 해보는데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게 매도 가능 정권은요. 단기 순이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얘는 이렇게 됐습니다. 2만 원 뛰었다, 그죠? 2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2만 원만큼 증가하겠죠. 5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33번 볼게요. 활동기준원가 계산. 여기서 보죠. 뭐 원가가 들어가네요, 그죠? 네, 활동기준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제조간접비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면 그만큼 원가가 많이 든다는 가정하에서 활동별로 원가를 계산한 방법을 활동기준원가 계산 ABC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활동기준원가 계산은 가장 여러분들 홈쇼핑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이 됩니다. 나한테 활동을 많이 시킨 있죠. 이렇게 BL이라 하죠. 블랙리스트 같은. 나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들은 뭡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이렇게 보면 돼요. 전통적인 원가 계산에 비해서 배분 기준수가 많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활동을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를 나눌 거냐. 그리고 또 활동을 세분화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거이 단점이죠. 활동이 자원을 소비하고, 맞아. 활동이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이 활동을 소비한다는 개념을 이용한다. 이것도 맞고요.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홈쇼핑에 있죠. 비제조 원가의 원가 동일에도 배분할 수 있고 활동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직접 재료비 외에는 고정 원가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번이 잘못된 모형이다.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34번 보겠습니다. 얘는 보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인데 얘는 약간 변동하는 건데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우리 CVP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CVP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고정비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고정비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P에서 뭡니까? 변동비를 빼면 여기 단위당, 그죠? 단위당 변동비를 빼면 당이랑 공원이익이 나오죠. 여기서 고정비를 빼면요. 여기 바로 영업이익이 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CVP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4,000개이고 제품 5,000개를 판매하여 영업이익이 70만 원 발생했다고 이 정보를 가지고 요 두 개를 가지고 고정비를 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죠? 그것만 알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4,000개 볼게요. 첫 번째 4,000개에서 뭡니까? 단위당 뭡니까? 그죠? 단위당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을 곱하면 요 금액이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고정비 이렇게 되죠. 요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러면 여기가 5,000개를 판매해서 영업이익이 70만 원 발생했다는 말은 5,000개 곱하기 뭡니까? 요거 하면 고정비 플러스 얼마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70만 원이 발생했다.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 F가 뭐예요? 대입법에 따라 요거라,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칙을 간추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5,000cm은 4,000 뭡니까? cm에서 펑션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4천이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럼 7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결론은 공원 이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죠? 얼마가 되냐면 700원이 그죠? 네, 700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 7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공원 이익이 뭐예요? 우리 700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고정비를 구하면 고정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 그럼 이걸 통해서 고정비는요? 고정비는 여기에 700원을 집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4, 7이 28만 원. 고정비는 여기에다 대입하면 4,000개 곱하기 700원이 될 거니까 고정비는 28만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서 요거를 이제 구하는 게 가장 어렵다 이 말이야. 두 가지 제시하는 거 가지고 요걸 구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을 100원 인상했다. 그러면 여기에 기존의 가격보다 뭔가 100원을 인상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100원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얘가 만약에 뭐 어떻게 할까요? 뭐 100원이었는데 1000원이었는데 300원이었다. 그럼 뭐 가정치인데 그럼 지금 얼마를 올린 거야? 1100원이라면 300원이라 하면 얘는 얼마가 늘어난 거야? 8번이 됐다 이거잖아. 공원이익이. 요 100원을 올렸다 이 말이죠. 100원을 이렇게 올렸다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지금 보면 판매를 그러면 여기에 BEP Q는 단위당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를 곱한 거다 그죠? 그러면 고정비는 28만이 될 거고